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이 또 단거리 발사체 2발을 쐈지요. 고도 30km, 비행거리 230km 정도인 것을 봤을 때 북한의 신형 방사포로 추정이 됩니다. 우리 언론들은 북한이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불만으로 쏜 것이라는 보도를 하고 있지만은 금년에만 해도 벌써 8번째입니다. 지금 집중적으로 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한미연합훈련을 핑계 삼아서 미사일 실전 테스트를 하는 것이고 전쟁 준비를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거 예사롭게 볼 상황이 분명 아닙니다. 왜냐면은 미사일 테스트 같으면은 몇 번으로 충분하다고 보는데 5월달부터 지금까지 무려 8번을 쏘았습니다. 이쯤 되면은 미사일 테스트를 마치고 실전 대비 훈련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어떻든 북핵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북폭은 필수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중국을 붕괴시키면은 북핵은 자동으로 제거가 되는데 뭐하러 북폭을 하느냐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데 중국이란 나라가 몇 년 만에 뚝딱 붕괴되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이미 중국은 외환보유고 세계 1위 국가이고 GDP 2위 국가입니다. 따라서 맷집이 커질 대로 커져 있어서 미국이 설령 경제 제재를 하더라도 비록 경제적인 어려움은 겪을 수는 있어도 국가가 붕괴되는 그런 일은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설령 그런 일이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있다고 하더라도 중국이 붕괴하는 것은 최소한 10년 내의 일은 아닐 것입니다. 반면에 북핵은 몇 년 안에 고도화될 그런 일입니다. 북한이 핵 고도화를 하고 나서 중국이 붕괴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중국이 붕괴한다고 해서 북한이 핵을 내려놔야 될 그런 무슨 연관관계가 있습니까? 중국이 붕괴한다면 북한으로서는 중국이라는 방패막이가 없어지는 것이니까 오히려 자구책으로 핵을 더 지켜야 되겠지요. 지금도 중국이 북한을 얼마나 지켜주고 있습니까? 지켜주는 국가가 없어졌다면 생존을 위해서 오히려 더 핵무장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중국이 붕괴한다면 북한이 핵을 자동으로 내려놓을 것이라는 것은 어떠한 측면으로 보더라도 논리가 맞지 않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북핵 제거에 북폭밖에는 없다면 우리 개인들은 북폭 시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저는 북폭 직전에 가능한 사람들은 서로 공동체를 이루어서 단기적으로 해외에서 생활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면은 애국심 강조하더니 애국심은 어디 갔느냐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겠지만은 옛날이라면은 나라가 어려울 때 의병이라도 일으킬 것이지만은 지금 미사일이 날아다니는 시대에 우리 개인들이 맨손으로 뭘 어쩌겠습니까? 북폭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한가운데 맨손으로 남아있는 것이 애국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이렇게 평온하니까 그렇지 막상 전쟁이 터지고 비행기 소리, 포탄 터지는 소리가 들리면은 그 불안감과 공포감 견디기가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설령 현실적으로는 나가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미리미리 대비책은 연구해 둘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영구성TV에서는 시청자님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유용한 정보가 있다면은 제공을 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멍하니 손을 놓고 있을 시기는 분명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한민국을 떠나서 이민을 가는 것은 너무나도 큰일이고 해외에서 살 수 있는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들은 생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입니다. 따라서 저는 북폭기간에 무비자로 90일간 체류할 수 있는 국가에서 3개월 정도 해외 생활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때 개별적으로 나간다면은 여러 가지로 어려움도 있고 해외에서 낯설고 불안하기도 하고 정보도 없고 하니까 단체로 행동을 하면은 서로서로 정보도 나누고 해외에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공동으로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대충 보니까 베트남 기준으로 풀옵션 갖춰져 있는 집 월세가 대략 30만원에서 50만원 정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은 각자 쓰기 나름이겠지만은 한 달에 대략 15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 하면은 한 달 생활비는 충분하지 않나 싶습니다. 따라서 3개월 생활해봐야 500에서 600 정도 하면은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국내에 있어도 그 정도 생활비는 누구나 다 들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면은 충분히 검토해볼 만한 북폭에 대한 효율적인 대비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북폭의 시점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북폭의 정확한 시점은 누구도 모르겠지만은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미 대선이 내년 11월이니까 전당대회가 끝나는 7월 이후부터는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에 돌입을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폭폭으로 트럼프의 인기가 가장 높게 올라갈 시기가 언제인가를 본다면은 아마도 전쟁 승리를 선언할 때와 첫 핵을 뽑아낼 때, 그리고 마지막 핵을 뽑아낼 때일 것입니다. 걸프전에서 미국이 전쟁 승리를 선언한 것이 폭격을 시작하고 약 한 달 열흘 만입니다. 그러나 북한은 이보다 훨씬 더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산악지대이고 남한이라는 변수가 있으니까요. 따라서 이러한 것들을 감안을 하고 미국과 북한의 움직임을 주위에서 관찰을 하고 복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계산을 해본다면 북폭의 시기가 뜬구름 잡는 것만은 아닐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예측이 빗나갈 수도 있다는 것은 당연히 전제를 해야 되고, 또 미리 나갔지만은 너무 일찍 나가서 체류 3개월 안에 별일이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인접국으로 이동한다든지 그때 상황에 맞춰서 행동을 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기회에 몇 개월 해외에서 생활을 경험해 본다는 마음을 가지신 분들끼리 함께 나간다면은 서로 의지도 되고 의외로 좋은 결과가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성TV에서는 여러가지 사정으로 나가지 못하는 시청자님들을 위해서 가장 합리적인 분석의 틀에서 분석을 해서 관련 내용을 지속적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중으로 리얼미터 방문을 마치고 공정한 여론조사를 위한 시위 계획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